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품질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6장을 하고 있고요. 6장은 이제 설계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원리 부분에서 품질적 요구사항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품질 목표와 같이 설계 원리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 원리와 품질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 보았고, 따라서 품질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설계를 잘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품질 시나리오라는 이 개념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런 걸 실전하는 부분에서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왜 품질 요구사항을 그냥 신뢰성이면 신뢰성, 사용성이면 사용성으로 넣지 않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품질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품질 시나리오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시나리오 항목이 포함되는 품질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 실습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시스템이 울리거나 센서가 작동할 때 사용자는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숫자가 된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로 입력할 수 있는 패스워드의 범위는 어떠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전부 입력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되며, 세 번째로 패스워드가 맞거나 틀리면 시스템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각각에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테스트가 가능한 각각 요구사항을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적절한 상세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테스트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요구사항이 너무 크게 아직은 추상적이고 너무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골치 아픈 파트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품질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good manufacturing, it must go long tim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유닉스에서도 쓸 수 있고 PC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용하기 좋아야 된다.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중요한 품질이 다르고 품질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품질에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과 관련 없는 시스템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용이성, 신뢰성, 보안성, 제약 안정성들이 다 품질 속성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기능성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품질 속성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품질 속성이라는 것은 양이나 질로 관찰하여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질 속성은 첫 번째, 우리는 양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로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성이래요. 품질 속성은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아키텍처는, 즉 시스템의 구조는 이해 관계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품질 속성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질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제품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하는 성능, 사용의 용이성, 안정성과 같은 행위적인 특성을 품질적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질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품질 속성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여기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 속성은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품질 요구사항도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로 제시되어서 내가 기대한 품질 속성의 기대 수준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기대 수준, 적절한 상황에서 기대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품질 속성 추출의 기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그리고 극복안으로서의 품질 속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속성 추출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품질 속성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아키텍처에 반영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스템은 보수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품질 속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저마다 다른 용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요구사항은 검증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검증 가능하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은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 보수성이 좋아야 된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느냐, 검증할 수 없다면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요구사항은 측정 가능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품질 속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의미 있는 품질적 요구사항이 되려면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 속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서 용어가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문제는 어떤 품질 속성에 속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품질 속성은 저마다 다른 용어로 표현된다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극복을 하고요. 각 품질 속성마다 부연 설명을 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서 우리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제안을 합니다. 품질 속성 시나리오는 크게는 두 가지, 많게는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여기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가 이제 큰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에 시스템에 적용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게 자극의 근원, 자극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그래서 뭐 사용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극의 환경, 그러니까 정상 환경인지 예외 환경인지 고장난 모드인지 정상 모드인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발생할 때 연계된 외부 조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극의 영향, 시스템이 받는 것인지 컴포넌트가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가 받는 것인지 자극에 영향받는 산출물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는 자극이 반영되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품질 속성과 같이 응답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에 반영되는 결과를 수치하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별 5개를 놓겠습니다.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 시나리오가 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자극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스티멀러스는 시스템에 입력되는 내외부 자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environment는 해당 자극 발생 시 시스템의 환경, 운영 모드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artifact는 자극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 내부의 모듈 혹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리스판스는 기술된 환경에서 아티팩트가 자극을 받아들인 후 취하는 액션을 리스판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판스 메저는 위의 리스판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 즉 초당 처리량, 반응 시간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보게 되면 사용 편의성 시나리오 예제에서 사용자는 런타임 시 시스템 동작을 취소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취소 동작은 1초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6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의 근원은 사용자이고요. 자극은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상이 있고 실행시인데 응답은 현재 오퍼레이션을 취소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소에 대한 응답 측정은 취소는
1초 이내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의 근원이 있고 자극이 있고요. 그리고 취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 측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능의 예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산 모드에서 사용자는 확률적으로 분당 1000개의 거래를 요청하며 거래는 평균 2초 이내의 대기 시간에 처리된다 라고 했을 때 자극의 근원은 사용자이고 자극은 거래 요청이고 환경은 정상 오퍼레이션의 대상은 시스템이며 응답은 거래 처리이고 응답 측정은 평균 2초 대기 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의 근원, 자극, 그리고 그리고 응답 척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품질 속성 시나리오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시스템이 달성해야 되는 품질 속성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달성해야 되는 품질 목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품질 요구사항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시스템이 달성해야 될 품질 속성과 그 목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속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번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해서 품질 속성 시나리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